미국 대사관이 처음으로 광주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5.18 단체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단체는 항의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수량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커서 가뭄 해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난마돌은 광주 전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신기록을 쏟아냈습니다.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6연승을 달리며 2위와의 격차도 벌렸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파행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을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자리 다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독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린 행사가 갑자기 광주에서 개최되자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5.18 기념재단은 불참했고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리셉션이 윤장현 광주시장 등 지역 인사 250여 명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렸습니다. 대사관은 고유하고 의미 있는 역사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한 지역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행사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들마저 2주 전에 초청장을 받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행사는 다소 갑작스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80년 5월 신군부의 학살을 묵인했던 미국에게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했던 내용, 동의해줬던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18에 대한 미국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는 저희들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러한 태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등 반미 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광주에서 돌연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의아한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사관 측은 앞으로 매년 행사를 열지는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이 3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청과 경찰청을 80년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5.18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점거 농성이 벌써 300일입니다. 농성 돌입을 기점으로 불이 붙은 도청 복원 요구는 정권이 바뀌면서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핵인작할 때 우리가 밑바탕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대주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는 도청 복원을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1980년 모습대로 복원한다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진과 증언 등 복원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보존자료 조사 수집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 및 수집 TF를 15명 레벨로 해서 7월 초에 지금 이초갈 예정으로. 문화부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한 도청과 경찰청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26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엔 이 돈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을 수는 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산 총액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전당 콘텐츠나 7대 문화권 조성 등 다른 사업비가 복원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원 이후 모습과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건 복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이 없어질 경우 왜 지금의 자리에 문화전당을 세웠는지 답변하기가 궁색해지는 것도 복원에 뒤따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5달 만에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11월쯤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확인되면서 원형 보존 등을 위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생각만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가뭄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랜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무안의 한 저수지. 장마가 시작된 지 닷새째. 오락가락한 찔끔비로는 저수지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남 지역 모내기가 99% 완료되면서 봄 가뭄의 위기는 넘겼다지만 평균 저수율은 35.3%로 평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난리인데 요리로 많아. 온다고 해고도 안 와버려. 평년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된 이번 장마는 한 달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마 초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80mm로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안 아페도에서 시간당 13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국지성 호우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보면은 예년에는 많은 양의 비를 내렸는데 현재는 좀 약하게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게 강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남마돌은 내일 새벽 제주 먼바다 부근을 지나 일본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 조작 사건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촉각도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미 씨가 음성 녹음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검증을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이 사건에 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자신은 조작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기 위원 등의 조작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윗선 개입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한 주 미친 공격력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 역대 최초, 역대 타이라는 기록을 쏟아내면서 KBO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의 타석에 나선 나주환이 3점포를 쏘아 올립니다. 멀리 담장 밖으로! 나주환의 타구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빗속을 뚫고 담장 밖을 향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7회에 중단됐지만 이미 10점을 넘긴 기아는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KBO 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주중 경기에선 삼성을 상대로 구단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안타, 최다 득점, 최다 연속 타자 안타 타의 기록 등 미친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팀 타율만 무려 0.423, 팀 득점은 79득점에 이릅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록도 놀랍습니다. 최용우는 6경기 동안 타율이 6할을 넘었고 이범호는 5할,
김선빈과 김주찬이 4할을 넘는 등 선수들이 고르게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78경기에서도 0.304로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거즈는 1988년 이후 29년 만에 팀 타율 1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방망이 덕분에 지난주 NC와 공동 선두로 한 주를 시작했던 기아는 경기차를 3.5게임 차로 벌리며 다시 단독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SK와 KT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서는 가운데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예결위 구성을 놓고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 때문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임시의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예결위 구성안을 논의했지만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 때문에 본회의도 개회하자마자 정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예결위원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치어 등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떠올라 광주시와 광산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수거 작업을 벌인 뒤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산성물질이 하남 산단 쪽에서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는 지난해 5월 등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장성군이 주거와 복지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시 공공실버주택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장성읍에 짓는 공공실버주택에는 총 164억 원이 투입돼 25와 35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으로 총 150세대가 건립되며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실 그리고 여가활동실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준공은 내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성군은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유 위니아가 내일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합니다. 대유 위니아는 충남 아산에서 광주 하남 산단으로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김치냉장고 딤채와 프리미엄급 냉장고 등 연간 60만 대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 앞서 대유 서비스가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소촌공단에서 밥솥과 에어컨 등 소형 가전을 생산함에 따라 대유그룹의 모든 가전 라인은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4시쯤 광양시 진상면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25톤 화물차로 25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48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1차 사고가 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나와 갓길로 피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의자 강 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세계협동조합의 날과 사회적 기업의 날을 기념해 사회적 경제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품평회와 포럼,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오는 7일까지 광주시청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개최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광주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두 800여 곳이고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5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없는 도내 17개 시군에 측정망을 확대 설치합니다. 전라남도는 대기 측정망이 없는 나주와 담양, 장성과 영광 등 도내 6개 시군에 올해 안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11개 시군도 내년까지 모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는 현재 여수와 광양, 순천, 목포와 영암 등 5개 시군에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돼 있습니다.